어쿠스틱은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관점이며, 사운드는 소리가 어떤 방법으로 발생되어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쿠스틱과 사운드는 음향과 소리로 번역이 되지만 이는 번역과는 차이를 띱니다. 어쿠스틱한 음향 튜닝은 공간의 배열, 악기, 플랫한 EQ의 특성을 말합니다. 공기를 매질로 하는 소리는 온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운동성이 높아지고 밀도는 낮아지며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소리의 속도, 화장의 크기, 피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공석인 오페라 하우스의 음향과 만석의 오페라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플랫한 형태의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대중공연과 연설을 위한 어쿠스틱은 공간을 제어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물리학과 수학, 건축이 협업해야 가능한 일이며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의 발견으로 전기 음향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전자기학은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와 자기장의 힘이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자기력은 반발력이며 우리의 손이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어쿠스틱 사운드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녹음, 재생, 조절, 증폭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전기음향 시스템입니다. 전기음향 시스템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 공연을 동일하게 시청, 청취할 수 있으며 어쿠스틱적인 고려가 없는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이 가능하며 음악 공연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어쿠스틱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을 전기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 때 필연적으로 음색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음색 균등화 기술인 이퀄라이저를 만들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주파수 응답을 플랫하게 만들면 추가 왜곡 또한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 신호입니다. 연속이라는 것은 제어해야 할 대상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연속 신호를 쉽게 제어하기 위해 불연속 전기 신호를 사용합니다. 연속 신호는 동적인 신호이며 계속 움직입니다. 그에 반해 불연속 신호는 샘플 신호입니다. 동적인 연속 신호를 정적인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별로 다시 제어하여 다시 나열해 동적인 대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속 신호를 불연속의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 상태의 신호에 제어 명령을 준 후에 불연속의 표본 신호를 나열해 연속 신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 전기 신호인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이전의 어쿠스틱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경제적입니다. 디지털 전기 신호 또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연속과 무한대 신호이므로 제어하는 것에 고등 수학과 많은 비용이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기 신호는 이미 계산된 수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를 단순화하여 처리하므로 기존의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구현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아주 단순한 로직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측정 장비들의 간단 명료함과 직관적인 GUI를 만들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단순화하며 어쿠스틱 소리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여러 가지 성향과 측정값들을 빅데이터화합니다. 상식선에서 어떠한 데이터 특성이 사람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게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디지털 신호는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나누고 배열한 신호이기 때문에 무한 주파수 신호가 아닙니다. 밴드리미트의 주파수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습니다. 48K 샘플 레이트를 사용한다면 밴드리미트는 24K를 사용합니다.
밴드리미트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청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주파수로 샘플을 만들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샘플레이트에 따라 재생되는 주파수가 제한적입니다. 측정 장비에서 측정될 때도 제한된 주파수 성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는 밴드리미트된 주파수 성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측정 툴에 따라 샘플의 상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소리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면 어쿠스틱의 특성은 정지되고 전기 신호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아주 조금이라도 필터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음색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쿠스틱의 주파수별 소리 속도의 가변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위상이라는 값입니다. 어쿠스틱은 소밀파이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는 소하고 어떤 주파수는 미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소와 밀이 아닌 S파로 바뀌는데 S파에서는 각도로 표시됩니다. 이 각도가 합쳐진 것이 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속도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음색이 일정한 주파수 응답으로 고정되는 일이며 어쿠스틱 음색과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음색은 달라집니다. 기계가 왜곡되면 소리의 변이가 생기는데 이를 원래의 음색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이퀄라이저입니다. 주파수의 응답이 플랫하지 않고 불균형일 경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로 등화기라고도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어쿠스틱 신호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이퀄라이저의 역할입니다.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로 주파수를 균등하게 하는 작업을 시도할 경우 비슷한 정도로 만들 수 있을 뿐이며 원래 신호의 근처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 신호이고 유한한 어떤 것으로도 100%에 가깝게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어 연속 신호를 불연속 샘플 신호로 만드는 것입니다. 샘플은 유한 신호이며 제어할 대상의 음색 또한 유한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차이를 분석해낼 수 있고 그 차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값들이 더해져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몇 헤르츠에서 몇 도의 위상을 가감하고 이퀄라이저와 딜레이 값을 가감하여 아주 비슷한 음색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이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가된 필터링을 분석하여 원래 신호에 가깝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경계는 희미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이며 잘 튜닝된 소리는 메인 스피커를 통해 들어도 좋고 믹서에서 헤드폰으로 들어도 좋아야 합니다. 제3의 장소 어디에서나 좋아야 합니다. SR 시스템의 메인 스피커를 기준으로 믹스된 소리를 녹음해 제3의 장소에서 재생해도 좋은 소리가 나야 합니다. 메인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가 녹음된 믹스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메인 스피커의 믹스와 동시 녹음한 믹스의 소스가 완전히 같아 구분이 안 될수록 튜닝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반 또한 마찬가지로 녹음본과 믹스 후의 소리가 같아야 합니다. 튜닝을 한다는 것은 입력된 음색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며 튜닝은 시스템에 음색을 입혀 입력되는 소리마다 그 음색의 착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력된 음색이 그대로 출력되게 해주는 것이며 각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의 특성이 그대로 출력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SR 시스템뿐만 아니라 녹음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과 콘솔의 주파수 응답, 녹음본의 주파수 응답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신예빈이라고 합니다. 5장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은 어쿠스틱과 음향, 사운드, 소리란 소리가 들리는 관점과 소리를 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쿠스틱의 의미는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 사운드는 소리가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어쿠스틱한 음향 튜닝이란
공간의 배열과 악기,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튜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는 온도에 의존적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운동성이 향상되고 밀도가 내려가면 전달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는 온도에 의한 영향을 가장 잘 받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튜닝을 해야 합니다. 2번, 전기 음향 시스템.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전기와 자기장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마이크와 피에조를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녹음과 재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의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 증폭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연속 신호입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해야 할 대상이 무한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속 신호를 쉽게 제어하기 위해 불연속 신호를 만듭니다. 불연속 신호는 샘플 신호인데 이 샘플 신호를 단순화시켜 표본별로 제어 후에 다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아날로그 연속 신호를 불연속 샘플 신호로 만들어 각각 하나별로 제어해 다시 나열 후에 연속적으로 동작시키면 동적인 대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불연속 신호인 디지털 신호를 만들게 되면서 아날로그 신호로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기 신호는 이미 계산된 수식을 이용해 구현하기 때문에 디지털 측정 장비들을 이용해 단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번, 디지털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만들 때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는 밴드 리미트를 하지 않으면 엘리어싱이 생깁니다. 밴드 리미트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기 때문에 밴드 리미트 샘플 레이트를 48K를 쓰게 되면 가청 주파수 샘플 레이트는 24K를 써야 합니다. 가청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주파수로 샘플을 만들게 되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샘플 레이트에 따라 재생되는 주파수가 제한되는데 예를 들면 샘플 레이트가 441이면 밴드 리미트 주파수는 22.05입니다. 측정 장비에서 측정될 때 제한된 주파수 성분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6번, 어쿠스틱 소리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할 때 음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쿠스틱은 소밀파로 어떤 특정 주파수에는 소하고 미라는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데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S파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S파는 이때 각도로 표시되어집니다. 그 각도가 합쳐진 모양이 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위상은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기에서는 음색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달라진 음색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7번,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 소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튜닝된 소리는 스피커와 헤드폰의 구분 없이 들었을 때 좋아야 함을 뜻합니다.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이 예상 가능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녹음본을 틀었을 때 메인 스피커에서도 동일한 음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을 튜닝한다는 것은
주파수 응답을 플랫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박미선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은?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쿠스틱, 사운드, 음향, 소리에 대한 것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쿠스틱 사운드는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하며 전기 음향을 통하지 않고 공간에서 자연적인 소리를 말할 때 어쿠스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쿠스틱한 음향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배열이 중요하고 악기 본연의 울림도 중요합니다. 특정 주파수가 강조되거나 소멸되어서도 안 됩니다.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어쿠스틱하게 구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온도 의존적이라 온도에 따라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고 파장의 크기가 달라지고 피치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어쿠스틱하게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까지 대중 공연과 연설을 위한 어쿠스틱은 공간을 제어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구현하는 비용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생겨날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물리학과 수학, 건축이 협업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음향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기학은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와 자기장의 힘이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어쿠스틱 사운드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녹음, 재생, 조절, 증폭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기 음향 시스템입니다. 전기 음향 시스템은 전기 아날로그 신호를 제어하며 녹음과 재생, 소리의 크기의 가감, 음색의 변화는 물론 증폭까지 하여 이전에 어쿠스틱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 음향 시스템으로 소리를 제어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녹음과 재생으로 공연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서 공연 시간에 그 자리에 없어도 공연을 들을 수 있게 하였고, 증폭 확성으로 어쿠스틱으로 할 수 있는 증폭의 범위를 가볍게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쿠스틱적인 고려가 없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이 가능했고 음악 공연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점이자 장점으로 어쿠스틱을 전기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 때에 필연적으로 음색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음색을 균등화하는 기술을 만들어 주파수 응답을 플랫하게 만들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더 왜곡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이퀄라이저는 사용 방법에 따라 소리의 음색을 가변하여 다른 소리로 만들 수 있었고, 전기 신호상의 신호 분석이나 디스토션을 하나의 소리 효과로 만드는 일도 가능하여졌습니다. 세 번째로 연속과 불연속에 관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 신호입니다. 연속 신호는 제어해야 할 대상이 무한대이며 수학의 대가가 되어야 제어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직접 제어하며 좀 더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복잡해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를 불연속 전기 신호로 만든다면 제어 대상이 정적인 대상이 되고 단순화됩니다. 동적인 연속 신호를 정적인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별로 제어하여 다시 나열하는 것으로 동적인 대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연속 신호를 연속 신호 상태에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신호를 불연속의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 상태의 신호 제어 명령을 준 후에 불연속의 표본 신호를 나열하여 연속 신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은 불연속 전기 신호에 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전기 신호인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이전에 어쿠스틱에서는 구현하지 못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기 신호 역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어쿠스틱에 비하여 제어하기 쉬웠을지라도 어쿠스틱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는 연속과 무한대 신호이기 때문에 제어하는 데에 고등 수학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이미 계산된 수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함은 보다 복잡한 함수를 단순화하여 처리하므로 기존의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구현한다 하여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아주 단순한 로직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제어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작업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측정 장비들의 간단 명료함과 직관적인 GUI는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단순화할 수 있었고, 어쿠스틱 소리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여러 가지 성향과 측정 값들을 빅데이터화하여 상식선에서 어떤 데이터 특성이 사람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게 하는지 알게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신호의 측정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나누고 배열한 신호이기 때문에 무한 주파수의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주파수 이상의 신호를 차단하여 어떤 주파수 이상의 파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엘리어싱 샘플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밴드 리미터를 시행하는데, 밴드 리미트 되는 주파수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입니다. 가청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막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초당 샘플의 수는 밴드 리미트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하면 가청 주파수에서 엘리어싱 샘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의 절반 주파수까지 엘리어싱 없는 샘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청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주파수로 샘플을 만들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측정 장비에서 측정될 때에도 제한된 주파수의 성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밴드 리미트된 주파수 성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측정 툴에 따라 샘플의 상태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로 입력된 소리와 출력된 소리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쿠스틱 소리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되면 어쿠스틱의 특성은 정지되고 전기 신호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환 과정에서 어쿠스틱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필터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왜곡은 음색에 영향을 주는데, 어쿠스틱의 주파수별 소리 속도의 가변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위상이라는 값으로 고정되고, 속도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음색이 일정한 주파수 응답으로 고정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쿠스틱 음색과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음색은 달라집니다. 달라진 음색을 원래 음색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이퀄라이저입니다. 이는 주파수 응답이 불균형일 때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로 등화기라고도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어쿠스틱 신호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로 주파수를 균등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로 주파수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 신호이고 유한한 어떤 것으로 100%에 가깝게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지털로 다시 생각해보면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어 연속 신호를 불연속 샘플 신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샘플은 유한 신호이고 제어할 대상의 음색 역시 유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쿠스틱이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과된 필터링을 분석하여 원래 신호에 가깝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주관음이라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경계가 희미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인데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좋아한다면 기준은 모호해집니다. 사실 잘 튜닝된 소리는 메인 스피커의 믹스에서 들리는 소리가 녹음된 믹스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메인 스피커로 좋은 믹스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동시 녹음한 믹스가 완전히 같아서 같은 장소에서 플레이하면 녹음을 플레이한 것인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수록 잘된 튜닝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향 시스템 튜닝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어쿠스틱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텐데 어쿠스틱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쿠스틱 기타, 룸 어쿠스틱 이런 단어들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의 사전적 정의는 음향학이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고요. 악기에 대해서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울림, 그대로의 소리를 어쿠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쿠스틱 사운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전기, 음향, 스피커, 파워 앰프 등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적 소리를 어쿠스틱 사운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쿠스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쿠스틱하게 튜닝, 룸 어쿠스틱은 왜 필요한 걸까요? 특정한 공간에서 소리를 관객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향 튜닝이 필요한 거죠. 이런 튜닝을 위해서는 먼저 공간의 배열이 중요하고요. 악기 본연의 울림도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주파수가 강조된 소리로 관객에게 그 소리가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악기나 보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왜곡된 소리를 그대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음 주파수가 강조된 강당에서 울림이 좋은 통기타를 연주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통기타 소리 좋다 라고 느낄까요? 저음 주파수가 강조되어 있는 강당이기 때문에 통기타의 저음이 부각되어 제대로 된 소리가 관객에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 튜닝을 통해서 주파수를 플랫하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기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음향 시스템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쿠스틱 사운드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전기 음향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녹음, 재생, 소리 크기의 가감, 음색의 변화 증폭까지 어쿠스틱 사운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쉽게 간편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전기음향 시스템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쿠스틱 사운드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 때 생기는 음색의 왜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곡이 생긴다면 좀 음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파수 응답을 플랫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전의 그 소리와 비슷하게, 같게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이퀄라이저입니다. 다음은 연속, 불연속 전기 신호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 전기 신호입니다. 연속 신호는 제어해야 할 대상이 무한대이며 수학적 계산이 있어야 제어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라는 말이겠죠.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 전기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에 샘플의 샘플 단위로 제어하는 디지털에서는 복잡한 함수를 단순화 처리하여 아날로그 전기 신호에서는 쉽게 구현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신호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연속 전기 신호인 디지털 신호는 초당 샘플 수에 따라 재생되는 주파수가 제한이 됩니다. 측정 장비를 통한 측정에서 제한된 주파수 성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밴드 리미트된 주파수 성분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은 측정 장비에 따라 샘플의 상태까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소리와 출력된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음색과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음색은 다르다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달라진 음색을 원래 음색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EQ,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이 불균형일 때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로 등화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소리는 모두에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러면 잘 튜닝된 소리는 어떤 소리를 얘기할까요? 그냥 본인이 잘 듣고 괜찮다 하면 소리가 괜찮은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FOH, 그리고 오디오 믹서, 헤드폰 등 어떤 것으로 모니터링을 해도 좋은 소리가 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한 튜닝은 무엇일까요? 튜닝보다는 컨트롤상의 고려이며, 튜닝을 한다는 것은 입력된 음색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고유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튜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수의 그 고유의 목소리가 있는데 누구의 목소리가 좋다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가수의 고유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냥 동일한 소리의 목소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다름이 하나도 없다, 특색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하게 느낄 수 있고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튜닝은 그 고유의 사람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는 6장 밴드 리미트된 디지털 신호 첨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쿠스틱이란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관점이며, 사운드는 소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관점이다. 동일한 오디오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하나는 들리는 관점, 하나는 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쿠스틱 사운드는 소리, 음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뉘앙스 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어쿠스틱한 음향 튜닝은 공간의 배열, 악기, 플랫한 EQ 특성, 이런 것들을 튠하는 과정이다. 들리는 소리를 튜닝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튠을 해야 한다. 소리는 온도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온도 의존적이다.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는 파동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운동성도 올라가고 밀도는 낮아진다. 이 얘기는 전달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의 전달 속도는 올라간다.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파장의 크기가 달라지고 파장의 크기가 달라지면 공진 주파수가 달라진다. 악기에 따라 공진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공간에서 공진 주파수가 달라지고 공간에서 잔향감이, 공감에서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쿠스틱하게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대중공연과 연설을 위한 어쿠스틱은 공간을 제어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고도의 물리학과 수학,
건축이 협업해야 가능했으며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됐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어쿠스틱을 전기 신호로 바꿨다. 전자기 현상은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현상이라는 걸 밝혀내서부터였다. 이전에 물리학은 전기라고 하는 전기장과 자기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어느 날 발표를 하다 전기와 자기가 같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실험을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밝혀졌고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현상이라는 걸 발견을 했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등가 교환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떠한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이 전자기력적인 반발력이다. 전자기력을 가지고 마이크나 픽업 같은 것을 어쿠스틱 사운드 신호로 전기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기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녹음, 재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이 생김으로써 같은 시간과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도 그 공연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어쿠스틱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쿠스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할 때 음색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음색 균등화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음색 균등화 기술은 주파수 응답을 플랫하게 만드는 것이고 추가적인 왜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퀄라이저는 음색 왜곡 현상으로 인해 왜곡된 소리를 다시 왜곡시켜 본래의 소리로 만들고 소리의 음색을 가변해 다른 소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연속이라는 것은 제어해야 할 대상이 무한대라는 것인데 연속 신호를 쉽게 제어하기 위해 불연속 전기 신호를 사용한다. 연속 신호는 동적인 신호이며 계속 움직인다. 그에 반해서 불연속 신호는 샘플 신호여서 동적인 연속 신호를 정적인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별로 제어하여 다시 나열하여 동적인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연속 전기 신호인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이전에 어쿠스틱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디지털 전기 신호 또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구현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전기 신호 역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무한대 전기 신호이며 제어하는 데에 고등 수학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반면 디지털 전기 신호는 이미 계산된 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복잡한 함수를 단순화하여 처리하므로 기존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 불가능하거나 구현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아주 단순한 로직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디지털 측정 장비들의 간단 명료함과 직관적인 GUI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단순화시켰으며 어쿠스틱 소리와 전기 신호의 여러 가지 성향과 측정 값들을 빅데이터화 시켰다. 이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특성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게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 디지털 신호는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나누고 배열한 신호이기 때문에 무한 주파수 신호가 아니다. 밴드 리미트의 주파수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고 예를 들어 샘플 레이트를 48kHz를 쓴다면 밴드 리미트는 24kHz를 쓴다. 샘플 레이트에 따라 재생되는 주파수가 제한이 되고 예를 들어 샘플 레이트가 43.1이면 밴드 리미트는 22.05. 측정 장비에서 측정될 때에도 제한된 주파수 성분이 그대로 노출되고 측정 툴에 따라 밴드 리미트된 주파수 성분이 보이게 되는 것도 있다. 어쿠스틱 소리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면 어쿠스틱 특성은 정지, 전기 신호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필터가 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음색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어쿠스틱의 주파수별 소리 속도의 가변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위상이라는 값이고, 속도 차이로 의한 자연스러운 음색이 일정한 주파수 응답으로 고조되는 일이 발생한다. 어쿠스틱의 음색과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음색은 달라지며, 달라진 음색을 원래의 음색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이퀄라이저, EQ이고, 주파수 응답이 불균형일 때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를 등화기라고도 한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어 연속 신호를 불연속 샘플 신호로 만든다. 샘플은 유한한 신호이고 제어할 대상의 음색 역시 유한한 데이터이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디지털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가된 필터링을 분석하여 원래 신호에 가깝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리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경계가 희미하다. 그럼 어떤 소리로 맞추는 게 좋은 소리일까?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이다. 잘 튜닝된 소리는 어디에서도 플레이해도 좋은 소리가 나면 그것은 잘 튜닝된 좋은 소리이다. 메인 스피커의 믹스와 동시 녹음한 믹스가 완전히 같아서 같은 장소에서 플레이하면 녹음한 것을 플레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수록 잘된 튜닝이라는 뜻이다.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이 예상 가능하고 메인 스피커, 콘솔, 녹음본의 주파수 응답이 모두 동일하다.